비트코인은 환경을 파괴하는 나쁜 코인일까요? 아니면 환경을 지켜주는 좋은 코인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더리움 머지가 있었죠. 이더리움 머지가 작업증명 이더리움을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더리움이 이제 친환경적인 코인이네. 에너지를 이제 안 쓰고 99.9%를 줄였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 그러면 비트코인 얘는 아직도 에너지를 그렇게나 많이 쓰는 환경을 파괴하는 정말 나쁜 코인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막 해대면서 태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과연 환경을 파괴하는 없어져야만 할 나쁜 코인일까? 아니면 어쩌면 환경에 좋을 수도 있는, 어쩌면 그리로 가고 있는 좋은 코인일 수도 있을까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비트코인의 기후 영향이 금보다 디지털 원유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원유라면 오일, 기름, 환경에 너무나 안 좋은, 굉장히 이 비유가 좀 센, 강도 있는 비유인데, 연구원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은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서 모든 고려사항에 대해 일련의 위험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딱 그려놨습니다. 이 공장에서 막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데 비트코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해치는 비트코인, 이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은 에너지 사용량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계속된다 이러면서 계속 약세장에서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 발표된 뉴멕시코 대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학교 친구들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나 무시무시하게 비트코인이 환경에 좋지 않다, 이게 우리가 아이고 또 저러네 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올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그러면서 야, 공부 좀 해와. 이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게 화면에 보이는 이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자료인데, 여기 보면 7번째 페이지에 여기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긍정적이긴 한데, 그런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여야 되고, 또 로우 워터 유세지, 그러니까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이건 좀 이상한 소리인데, 소음도 너무 많아서 이 소음도 줄여야 되고, 클린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타 등등 조금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 탄소 배출, 이게 향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다면 이걸 리미트, 제한을 하거나 eliminate, 제거를 해야 한다. 이제 이걸 고려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한 이런 조항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이 너무나 많다. 한 나라의 에너지 사용보다도 더 많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씁니다. 자, 그럼 뭐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좋은 걸까요? 에너지 많이 쓰면 안 좋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건 글로벌 비트코인 마이닝 데이터, 비트코인 채굴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189 테라와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막대기가 작습니다. 키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는 16만 2,194 테라와트. 작년 기준입니다. 중국에서 쓰는 게 3만 9천 정도. 미국은 2만 6천. 한국은 쭉 가서 여기 3,436 테라와트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89. 한 나라보다 많다며. 이런 큰 나라들 말고 조그만 나라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그런 나라들은 뭐 비트코인 189 테라와트보다도 적게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한 나라보다 많다니까 뭐 이런 나라들보다 많은 줄 알았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쓰긴 합니다. 비트코인 에너지를 좀 덜 쓰면 좋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16만 2,194 테라와트입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써버리는 에너지는 189 테라와트. 전체 에너지의 0.1%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버려지는 에너지의 0.4%를 비트코인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0.4%. 자, 이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미국에서만 1463 테라와트.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만들어내는 전기, 그 에너지 중에 65%가 버려지거나 잃어버린다, 낭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은 에너지를 넣는데 65%가 버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버려지는 에너지 중에 비트코인 채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2.8%입니다. 이 버려지는 걸 얼른 주워서 사용하는 게 2.8이다. 이 버려지는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에 전기를 보통 사용하게 되나요? 불을 켜야 되죠. 환하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켜서 또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 전기를 사용하죠. 또 헤어드라이를 켜기도 하고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건 뭘까요? 가장 많이 먹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에어컨이 전기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통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겨울에는 전기를 많이 안 씁니다.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름에 너무나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놔야 되는데 너무 더위가 심하다 보면 전기가 모자랍니다. 전기가 모자라서 지역별로 전기를 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로 꺼버려요. 전기를 끊어버리는데, 그러면 이거 덥게 좀 지내야 되겠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기를 끄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그냥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땀 흘려서 샤워를 자주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식당 들었다고 하나요? 냉장고에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 달 먹을 거 그냥 냉동고에다 꽉꽉 채워놨는데 이거 그냥 꺼내서 녹여서 먹는 건데 이거 다 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식당 같은 데나 또 뭐 전기가 끊기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 촬영 이런 것들도 저도 큰일 납니다. 촬영 못하니까 전기가 없으면. 자, 그래서 이 전기가 모자라면 안 된다. 전기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기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가 이만큼 필요한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전기가 여름에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이만큼 필요하고 여름에는 이만큼 필요하면, 그러면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뭐 대략 요 정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나 더워져서 전기 이 사용량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기 없이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모자라니까 전기가. 그러면 냉장고에 음식은 상해야 되는 거고 저는 유튜브를 촬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전기를 그러면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전기를 이만큼밖에 안 쓰면 이건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전기를 왜 버리나? 남는 거 저장해 놓으면 되지. 그런데 전기를 저장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를 저장하려면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이게
그냥 이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전기는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모자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유 있게 이렇게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이만큼은 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좀 더 여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막 더위가 온다든지 해서 갑자기 팍 치솟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전기 사용이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좀 더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버려지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68%의 에너지가 버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이러면.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요?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떡하죠? 이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필요 없는데 이만큼 만들었으면 어떡하나요?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지 않으려면 사용을 해버리면 됩니다. 사용을 해버려요. 이만큼을 추가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없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사용하죠? 식당에서 갑자기 그냥 막 음식을 더 쟁인다든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막 하루에 10개씩 촬영하면 될까요? 그래도 이걸 다 사용을 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이 플렉시블한 유연한 사용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되면 이만큼 남아 에너지가 그럼 이만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을 요만큼만 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 버리는 게 있을까봐 최대한 이 에너지 생산을 맥시멈, 최대 값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참 많았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게 이 버려질 것 같은 에너지를 탁 이렇게 써버린다면 과감하게 좀 위에다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모자라는 상황이 절대 생기지 않게 여유 있게 그냥 한참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언제나 에너지는 대략 이 정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언제나 이 비트코인이 채울 수가 있다면 에너지가 모자랄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올 여름에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 스위치가 꺼진 적이 참 많았는데 모자라니까 전기가 꺼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 촬영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는 채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더우니까 이 생산이 이만큼이나 올라가니까 이 채굴자들이 채굴기 끌게요 하고 이렇게 꺼서 조금밖에 채굴을 안 했습니다. 대단하죠. 3일을 꺼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버려지는 에너지는 다 비트코인이 흡수해버리면 되니까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아직은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이게 가능하면 이걸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생 에너지를 여기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잠깐 빠지고. 자, 재생 에너지가 좋다니까 일반 에너지는 이만큼 사용하고 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우리가 쓰자.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에너지는 이만큼 만들고 재생 에너지를 이만큼 만들자. 그래서 전체 이거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그러고 비트코인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 이 맥시멈을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 안 합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재생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재생 에너지 하면 태양열, 풍력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날씨가 쨍쨍할 줄 알았는데 아니 구름이 갑자기 껴서 햇빛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구름이 껴서 이만큼밖에 못 만들고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아니 올해는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부나? 아이고 바람이 안 불어요. 에너지가 계속 조금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어떨 때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햇빛이 너무나 세게 막 이렇게 내리쬐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얼만큼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떡하죠? 그러면 최대한 또 최대값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까처럼 버려지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과감하게 많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변수가 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일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는 변수가 크니까 조금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래? 재생에너지 그냥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이 만들어. 많이 쭉쭉쭉 이렇게 쭉. 환경이 좋아? 그럼 더 만들어. 더 이렇게 쭉. 얘는 조금만 하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만큼 쭉쭉 이렇게 쭉 만들어. 이만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할게. 이렇게 이걸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만들어.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맥시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하면 이만큼 사용하면 이 비트코인 채굴을 이만큼 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에너지 사용.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만큼이면 비트코인 채굴을 조금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만큼만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트코인이 없다면 재생 에너지는 너무나 변수가 크기 때문에 이 소극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이 남는 건 다 커버해 줄게 이러면은 뭐 이걸 맥시멈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비트코인이 처리를 한다. 굉장히 발전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 재생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극대화. 너무나도 미래 발전적인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직도 재생 에너지를 100% 쓰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상쇄하려면 3억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 아무리 비트코인이 지금 뭐 재생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지만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는 계속 할 거니까 이거 탄소 중립 뭐 어쩌고 얘기한다는데 그게 뭐 가능이나 하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탄소 중립이란 말은 탄소를 더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100%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한. 그건 좀 도전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갈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 말은 친환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망할 거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데이터 센터 근처에서 채굴하여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아까 제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이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많이. 충분할 정도로 만드는 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치에 맞춰서 만들고 있는데, 왜냐면 이 에너지가 남으면 이걸 저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딴 데로 가져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져서 옮겨가다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옮길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 사막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데 만들어 놓고 그 사막에 만들어 놓은 에너지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다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 환경을 그런데 사막 어디다 갖다 놓는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가져올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거기서 그냥 조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추운데 그냥 오지.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그런 데다가 춥고 햇빛 잘 들어오는데 햇빛 그냥 쨍쨍 들어오는 데다가 그냥 딱 이 태양열 센터 만들어 놓고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 근처에 채굴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어디 사람들이 사는 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바로 옆에 그냥 채굴기 옆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채굴을 하고 그 에너지를 버리질 않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이 친환경적인 그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은 탄소 배출 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제로라니? 100%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 탄소 배출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냥 거의 마이너스로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밑에 여기 보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을 BTC를 채굴하기 위해 좌초된 메탄가스를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기 중으로 어차피 나갈 이 메탄가스를 잡아다가 그냥 가져와서 이걸 에너지로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자. 이게 대기로 방출이 되었다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냥 탄소 배출인데 이게 그냥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돼 버리니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탄소 배출이. 이 연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프로세스가 네트워크의 배출량을 63%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기 이 텍사스에서 사는 사람이 작년에 석유 시추에서 플레어 가스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4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브라더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 석유 회사에서 버려지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땅을 파다 보면 이제 기름이 나오면 이게 처치곤란일 때는 그냥 태워버립니다. 태워서 대기로 보내버리는데 이걸 태우면 아까 그 무시무시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태워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태우지 않고 가져다가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로 연결을 해서 4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엑손 가스 석유회사, 엑손 정유회사에서 비트코인 마이닝에 필요한 이 플레어 가스를 팔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다 버리고 태워버렸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걸 파니까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기고 어차피 대기로 방출되었을 이 가스가 비트코인 채굴에 딱 사용이 되니까 탄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은 이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좋은 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채굴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충 막연하게 알 때는 비트코인 채굴 이거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가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그 많은 에너지, 이 에너지에만 집중을 하고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는 이 결과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 넣어서 만들어내는 게 도대체 뭘까요? 비트코인이 뭘 만들어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고 해킹할 수도 없고 절대 가치와 절대 신뢰를 약속하는 비트코인. 바로 비트코인 작업증명 채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비트코인 간절히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